타인과의 세계의 경계를 허문 딱 부분만 보여주는데도 전체가 이렇게 느껴지는. 완벽한 소통은 불가능하다. 대성당은 맹인에게 보는 법을 배우게 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. 주인공의 아내는 10년 전 맹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했는데요. 바로 그 맹인이 우리 집에서 하루를 묵고 갑니다. 하지만 나는 그 자리가 편치만은 않습니다. 설상가상으로 아내까지 잠이 들고 남은 두 사람은 대성당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요. 나는 맹인에게 대성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려고 하지만 대성당은 정말 큽니다 정도의 말밖에 못합니다. 그러자 맹인이 대성당을 함께 그려보자고 제안합니다. 어느 정도 그림이 완성되어 갈 무렵 맹인은 눈을 감은 채 대성당을 계속 그려보라고 얘기합니다. 눈을 감은 채 눈을 뜨게 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. 이거 진짜 대단하군요. 살면서 나는 본질을 볼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살지만 막상 그냥 표면만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대성당을 보면 이제 감각하는 걸 넘어서 지각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나 사물 같은 것에서도 그게 실제로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우리가 의미를 뭐 찾지 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소설을 보고 나서. 대성당은 소통을 향한 인간의 발버둥은 아닐까요? 좀 대성당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같이 다리를 짓는 뭐 TV 다큐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말이 될 것 같은 게 뭐 다리 건축 같은 경우는 그 시대 최신 건축 기법이 총동원되고 뭐 규모도 대성당 짓는 것만큼 엄청 크잖아요. 그래서 또 그리고 섬이랑 이제 육지를 이어준다는 면에서 뭐 소통을 뭐 잘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 책 문장 중에 평생 대성당을 짓고도 결국 그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죽는다더군. 이보게 그런 식이라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게 아니겠나? 라는 문장이 있잖아요. 대성당을 짓는 행위 자체가 인간이 하늘에 닿고 싶은 욕구인 거죠. 절대적 존재와의 소통을 원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그 대성당이 하늘에 닿을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완벽한 소통은 불가능하다. 그런 일종의 그런 상징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? 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도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. 어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뭐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뭐 사람들이 곳곳에 대성당을 짓는 일이나 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좀 이렇게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맹인과 아내의 대화를 보면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. 녹음 테이프라는 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경청에 주력한 행위가 주가 돼야 되는 거죠. 네. 그런데 책을 보면 대화의 핀트가 자꾸 어긋나는 게 보이잖아요. 경청의 부재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?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닐까요? 두 사람은 뭐 편지나 뭐 전화를 통할 수 있는데도 녹음 테이프를 주고받잖아요. 그리고 그렇게 10년 정도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데 실제로 매일 얼굴을 보고 사는 주인공인 나보다 맹인과 아내가 훨씬 더 소통이 잘 되는 느낌이에요. 소설을 보면. 소설에서 식사 장면을 꽤 길게 묘사하잖아요. 이 식사 도중 대화는 없지만 하나의 소통 방식이 아닐까요? 같은 식탁을 공유하고 음식을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소통인 거죠. 맞아요.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. 같이 뭐 밥을 먹는 사람들 이란 뜻인데 혈연 관계로 맺어진 뭐 가족들보다 좀 더 큰 범위잖아요. 그런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뭐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의미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. 후반부에 보면 남편과 맹인이 대성당을 그리는 행위를 하잖아요. 근데 아내가 이렇게 물어요. 나도 알고 싶어요. 근데 그들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죠.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언어를 벗어난 소통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. 네, 마지막에 화자인 내가 하는 말도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. 네. 근데 그 말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말처럼 느껴져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그 맹인과 나나 아니면 소설을 함께 읽어 나간 독자는 그 말에서 더 많은 의미들을 이제 읽어낼 수 있지 않나요? 네, 이 소설에 정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이죠. 타인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, 자유로워지는 순간,
편견이 깨진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단한 것이 되는 그런 짜릿한 순간인 것 같아요. 네, 근데 진짜 이 문장만 봐도 레이먼드 카버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냥 흔히 하드보일드 문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구구절절 말로 다 설명하지 않고 딱 부분만 보여주는데도 전체가 이렇게 느껴지는, 와닿는 이런 게 카버가 가지고 있는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. 해밍웨이가 말한 빙산 일각이라는 이론이죠.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게 카버의 또 다른 능력인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도 있어요. 그 아내가 맹인에게 뭐 조심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 글로 볼 때는 별로 이질감이 없는데 그 영문판 원문으로 읽을 때는 watch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watch라는 게 본다는 뜻인데 근데 아내는 맹인이 보지 못하는데 그 말을 썼다는 게 카버는 그걸 통해서 맹인이 감각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지각적으로는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은연중에 드러낸 것 같아요. 시각과 청각이라는 보편적인 관념을 벗어난 소통을 보여준 것 같아요.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. 내가 어디 안에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. 이 말이 단순히 내가 집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인과의 세계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흔히 소통하면 말, 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말이 안 통한다,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진짜 소통이라는 걸 그걸 뛰어넘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문자를 조합한 문장으로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. 카버는 이제 글이나 이런 언어의 한계를 알면서도 그 언어로 진정한 소통이 뭔지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소설을 계속 다시 읽게 만드는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